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한 겨울철을 올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 독감까지 겹쳐서 미국 내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도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와 파이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 캠퍼스들에서 오미크론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캠퍼스를 폐쇄하고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확진자 속출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코로나 사태로 18개월 동안 공연을 중단했다가 지난 9월 재개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오미크론 우려에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사례가 확인된 매장은 즉각 폐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민이 증가했고 유입 인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행위 도중 불법을 저질렀거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징계 또는 고발을 당한 한인 의사가 지난 4년간 40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페드런에스가 병원 확장 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3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단체의 기획 전략 책임자는 바로 LA 제4지구 전 시의원인 데이빌 유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을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축소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한 중국 업체 4곳과 중국인 1명을 지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책임 전가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현장인 켄터키주를 찾아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만 기후변화로 99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던 데릭 쇼빈 경관이 어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7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03대 124로 패했습니다. 오늘 목요 풋볼 경기가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LA 차저스와 조선두 캔사스시티 칩스와의 경기가 오후 5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LA 카운티를 비롯해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두 이 오미크론 감염자들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약한 증상만 있다는 것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발견된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가운데 1명은 해외여행, 2명은 타주를 방문했던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LA 카운티는 지난 여름부터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재개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 전염력이 델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변이 전용 부스터샷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arly data suggests that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2 days. CDC는 적어도 36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이 11일 기준 미국 코로나 감염 사례의 2.9%를 차지해 일주일 전과 비교해 7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오미크론 감염률은 13.1%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이런 속도로 오미크론이 번질 경우 이미 델타 변이에 시달리는 많은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백신 2회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 효과를 낮추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등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봉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도 여전히 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독감과 겹치면 올겨울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예상 가상 시나리오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발표됐는데 모두 다 위험합니다. YTN입니다. 현재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만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내년 1월부터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독감과 겹쳐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델타 변이, 여기에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만나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연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 시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2 days. What does this mean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 head into the winter months, a time when families may be gathering with one another over the holidays? 그러면서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중증 환자에게는 여전히 70%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nd so the message remains clear. If you are unvaccinated, get vaccinated, and particularly in the arena of Omicron,
if you are fully vaccinated, get your booster shot. 국내 방역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가능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연구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약 30% 정도 코로나19에 덜 걸리고 치명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매우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지난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접종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1주년을 맞아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이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서 지난 1년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모두 6,200만여 도수가 접종됐습니다. 전국 50개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이 다른 주들에 비해 원활하게 이어진 것이 최근의 코로나 수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출현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 가운데 부스터샷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하라고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대상에서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접종이 끝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현재 18세 이상에게 접종이 허가되어 있고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접종을 받은 뒤 2개월 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식품의약국 FDA와 CDC는 지난 수개월간 존슨앤존슨 백신의 확인된 효과와 잠재적 이익이 부작용 등으로 인한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CDC는 50세 이하 여성에게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위험이 드물지만 다른 계층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백신 접종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과 같은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남성과 18세 이상 여성에게 드물게 보고됐고 30에서 49세 여성층의 경우 이 같은 부작용 발생률이 10만 명당 1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로 꼽히는 브로드웨이 극장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가 18개월 만인 지난 9월 중순 본격적으로 공연을 재개했지만 9월 말부터 출연자나 제작진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암스테르담 극장 무대에 올려졌던 디즈니 뮤지컬 알라딘을 비롯해 뮤지컬 시카고 위키드 등의 일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에는 관객과 출연진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공연 관람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쇼는 계속돼야 한다는 오랜 철학을 소중히 여겨왔던 브로드웨이에서 최근 각종 공연이 취소되는 사태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의해 $1,000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7일까지 1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45일, 한 달 반 안에 2회차 접종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시 명령과 별도로 뉴욕주도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은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들어서 20%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햇살이 가려지기 때문에 체감 기온보다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이번 주말 동안에는 구름 거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초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기온이지만 풍부한 햇살이 비치면서 이번 주말은 한결 포근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중 남가주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7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7도, 44도, 해안 지역 57도, 47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2년 만에 최저치였던 전주보다 18,000건 증가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코로나 대유행 직전에도 20만 건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당장 동결하지는 않지만 이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내년 이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결정한 연준, 한 달여 만에 다시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6월에 끝내려던 일정을 2배인 300억 달러로 올려 3개월 일찍 끝내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올라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급등하는 물가 때문입니다. Committee also decided to double the pace of reductions in its asset purchases. Beginning in mid-January,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2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10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그렇더라도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고용 회복이 필요한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updated its assessment of the progress that the economy has made toward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committee's forward guidance for interest rates. 하지만 자산 매입 축소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전원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대다수가 3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 3차례 또 내후년에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물가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없애고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가속화와 금리 인상 시사 등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남가주가 매주마다 계속되는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행 시즌에 이제 들어갑니다. LA 국제공항은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 그 다음 주 연말 연휴 등으로 연휴가 시작되면서 공항 이용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들 많이 하죠. 다음 주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말부터 사람들이 이동이 시작되는데 여행 시즌의 문이 열렸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협회는 23일부터 1월 2일 새해까지 약 열흘 동안 1,000만 명 정도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여행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서 LA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내 모임을 통해 확산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또 현재 전파를 개강한 오미크론까지 번지면서 겨울철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연말 연휴 동안 지켜야 할 위생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 또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곳을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활동을 계획했다면 야외에서 하거나 화상으로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캐롤 같은 크리스마스 노래나 성가를 함께 부르는 것은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위험 활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건국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일행 가운데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다 접종할 때까지 이 여행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정부가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인 여행업계와 국적 항공사들이 다시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한국행 하늘길이 다시 막히자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한인들이 구매 취소를 하는가 하면 한인 여행업계와 국적 항공사들은 의무 자가격리 추가 연장으로 자칫 내년 한국행 여행 수요가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방학 성수기를 노렸던 한인 여행업계와 국적항공사들은 두 차례 취소 사태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추가 연장으로 인한 한국행 항공권 취소율은 10% 안팎으로 1차 자가격리 조치로 인한 취소율 10%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항공권 판매 수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에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이 그런데 LA에서 구입한 한국에서 LA로 왔다가 LA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또 벌금,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수수료율이 400에서 한 장에 200, 한 사람당 $200 이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쪽이었던 1, 2월 출발 예정자들도 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강풍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17일인 금요일 새벽 3시부터 토요일 18일 오후 2시까지 무려 35시간 동안 LA와 벤츄라 카운티의 산악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역 도시들의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평균 15 내지 30마일, 최고 45마일에 달하는 이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최고 4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물체들이 갑자기 날아들 수 있다며 운전 동안 특히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차체가 높은 차량은 강한 바람에 흔들려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경우에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지형 특성상 훨씬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기가 끊기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에 알 수 없는 이 반짝이는 광택이 발견돼 당국이 또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의 긴급 서비스 부서에 따르면 연방환경보호국은 오후 4시 30분쯤 알 수 없는 광택에 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타르와 비슷한 것으로 묘사됐고 900제곱야드에 펴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또 광택이 발견된 위치는 헌팅턴 비치 북쪽에 있는 볼사치카 주립 해변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광택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어제 오후부터 조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오늘 광택이 기름 유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잠시 바이든 대통령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And so folks, the governor, I want to provide you the certainty as well. I just approved the request that I wasn't sure I had the authority to do, but turns out I do. The government's going to cover 100% of the cost. 100% of the cost for the first 30 days for all the emergency work, from clearing everything to every single cost the federal government's going to take care of. And it includes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돕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메이필드와 도슨 스프링스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보고 연방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붉은 토네이도, 푸른 토네이도는 없다 라면서 현지 당국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푸른색 민주당, 붉은색 공화당을 상징하는데 붉은 토네이도, 푸른 토네이도 없이 초당적으로 복구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모든 일을 확실히 하겠다며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얻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 미국은 악천후와 기후변화로 99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토네이도로 초토화된 켄터키주를 방문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을 약속한 지 몇 시간 만에 강력한 폭풍우가 미 중서부 일대를 또 강타했습니다. 중서부 대평원인 그레이트 플레인스를 덮친 폭풍으로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 파손이 속출했습니다. 기상청 당국은 크고 작은 토네이도 13개가 발생했고 최고 풍속이 시속 100마일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우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켄터키주를 포함한 미국 남부 몇 개 주를 강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들이 여권을 갱신할 때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가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행이 언제 될까요? 여권 만드는 것 정말 어렵죠. 하루를 또 고스란히 쏟아 부어야 됩니다. DMV 갈 때랑 똑같습니다. 여권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권 온라인 갱신 서비스는 내년 여름이나 가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다는 게 어딥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서 노숙자 주거시설 건립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이 추진됩니다. 주택공호자연합과 노동조합, 진보운동단체들은 LA시의 만연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약 6만 5천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 발의안이 실제로 찬반 표결에서 통과되면 LA시 지역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에 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추가 세금은 5.5%로 인상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이사로 캘리포니아로 유입되는 인구는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세금, 최저임금, 주거비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탈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캘리포니아 엑소더스가 향후 더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주민 수는 12%가 증가했고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인구수는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 내 9개 경제지역 중 8곳에서 주민들이 타주로 떠나는 경우가 늘었고
북가주 전역에서 1% 감소한 것과 대비해서 베이 지역에서는 인구줄이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시점까지 북가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자격심사 담당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LA 카운티가 모집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국에서 관할하는 메디켈, 캘플래시, 캘웍스, 그리고 일반 구호인 GR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자격 요건은 1년 경력자나 학사 학위 소유자여야 하고 연봉은 46,241달러에서 58,99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집은 2022년 2, 3월 언어 목록에서 직원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 지역에서 강도 행각을 일삼던 3명의 10대들이 체포됐습니다. 레이크우드에서 순찰을 하던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차량 수색에 들어갔고 차 안에서 $1,000 이상의 현금을 비롯해 강도 행각을 통해서 강탈한 귀중품들이 발견돼 10대 청소년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 떼강도단은 3명 모두 흑인들로 알려졌고 권총 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총기들도 압수됐습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캐드런 헬스가 어제 행동건강병원 확장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3,000만 지원금을 받고 전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정부가 사우스 LA 커뮤니티와 같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드런 헬스를 돕고자 기금 $3,000만 마련하고 15일 캐드런 헬스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서는 시드니 캠라거 가주 상원의원, 앤서니 랜돈 가주 하원의원, 레지 존 소요 가주 하원의원, 캐런 프라이스 LA시 구지구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가주 정치 지도자들 외에도 카운티 정신건강 디렉터, 캐드런 헬스 디렉터 위원회 멤버들을 포함해 도합 20여 명이 이번 가주정부 지원금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금을 통해서 캐드런 헬스가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데에 의미가 깊습니다. 시드니 캠라거 가주 상원의원은 노숙자, 교육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모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커뮤니티 주민들을 돕는 캐드런 헬스를 돕기 위해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people, helping our people stay healthy, safe, and alive. This was a very small part that the state could do. 앤서니 랜돈 가주 하원의원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주 당국 또한 이번 결정을 매우 반겨한다고 밝혔습니다. Dr. Griffith and Kedron have made incredible efforts at making sure this community's health and mental health are maintained. 도나단 세린 카운티 정신건강 디렉터는 캐드런 헬스의 시설에 감탄했다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단체라고 전했습니다. So I would like to actually have another round of applause for the leaders that are here and then actually mana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bring down so much resource. 존 그리핀 캐드런 헬스 회장은 행사에 참여해준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 디렉터 위원회 멤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Today, we will go one step further in making it into reality by demonstrating that an integrated 캐드런 헬스 이사진은 가주 당국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행사에서는 ABC를 비롯한 주류 매체들 또한 참여해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경기도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났는데 계속 알람이 띨렁띨렁 여러 군데에서 많이 울렸죠. 뉴스 알람입니다. 레이커스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네, 어제 연장 접전 끝에 끝내기 버저비터로 레이커스가 댈러스를 꺾었습니다. 레이커스와 댈러스는 팽팽한 연장 승부 끝에 레이커스의 신인 오스틴 립스의 3점포에 힘입어서 107대 104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 종료, 연장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받은 오스틴 리브스가 외곽슛 3점 슛을 쏘아 올리면서 레이커스가 3점 차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4득점, 어시스트 5개, 러셀 웨스트브룩이 23득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9개, 앤서니 데이비스가 20득점, 리바운드 12개로 활약했고, 이 어스틴 리브스는 어제 3점 슛만 5개를 올리면서 15득점을 올렸습니다. 한편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레이커스가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루카 돈치치가 빠져서도 댈러스는 어제 레이커스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편 LA 클리퍼스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03대 124로 패했습니다. 어제 패배한 LA 클리퍼스를 반대로 어제 LA 클리퍼스를 꺾은 유타 재즈는 8연승을 달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 골든스테이트, 2위 피닉스 선즈, 3위 유타 재즈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패배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울버햄프턴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팀은 5게임 만에 승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 경기 만에 다시 선발로 복귀한 울버햄턴 황희찬이 저돌적인 몸싸움 끝에 그라운드에 뒹굽니다. 전력 질주할 때 다치기 쉬운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을 잡고 한참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다시 투입됐지만 채 5분을 못 가서 다시 불편한 모습. 바꿔달라고 벤치에 사인을 보내고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전반 16분 만에 부상 교체됐는데 복귀까지 최소 3주는 걸리는 부위라 12월 빡빡한 일정에 선수나 팀이나 악재입니다. 황희찬이 빠진 울버햄턴은 전반 추가 시간 사이스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2연패 탈출이자 5경기 만에 승전보입니다. 한 골 진땀 승부에서 주심 데뷔전을 치른 해링턴은 통신 장비 고장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실과 소통이 안 돼서 땀 뻘뻘. 기다리다 지친 선수들이 깨알 같은 볼거리도 제공했는데 수차례 경기가 멈춰선 끝에 피치를 떠나 장비를 완전히 바꿔 입고야 경기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추가 시간만 11분, 무려 103분짜리 체력전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11일 만에 공식 경기에 나섭니다. 역시 확진자가 나온 레스터시티와 나란히 연기를 요청했지만 EPL 사무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 연기됐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가 연기됐습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시티 홈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킥오프를 약 6시간여 남기고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토트넘, 레스터시티 모두 이 경기를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토트넘은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레스터시티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과 부상 등의 이유로 선수 9명이 빠지게 되자 결국 양팀 합의하에 이렇게 영국 프로축구 리그가 두 팀 간의 경기를 연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은 요즘 미리 느껴보는 월드컵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는 소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카타르에서는 국가대항전인 아랍컵 대회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이 준결승전 2경기가 모두 명승부로 펼쳐졌습니다. YTN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점검을 겸해 피파 주간대회로 열린 아랍컵 준결승전. 튀니지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선제골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곧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위기를 넘긴 이집트. 그러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면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마저 흘러간 순간 튀니지가 이집트 왼쪽 진영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마지막 기회를 만듭니다. 골문을 향한 공은 공격수가 아닌 이집트 미드필더 솔리아의 머리를 맞고 허무하게 자책골로 연결됩니다.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는 알제리가 안방 우승을 노리던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를 극적으로 누르고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일진일퇴. 두 팀 모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선제골을 뽑은 건 후반 14분 알제리였습니다. 카타르 골키퍼가 쳐낸 공을 정확히 발리 슛으로 연결했고 이 공은 수비수를 뚫고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경기도 후반 추가 시간이 뜨거웠습니다. 추가 시간 6분
카타르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홈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일격을 당한 알제리. 하지만 연장과 도 같았던 추가 시간 15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알제리는 골키퍼가 막아낸 공을 재차 차넣으면서 기나긴 혈투를 마감했습니다. 알제리는 주말 마지막 승부에서 튀니지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기간 10년 동안 사망한 외국인 건설 노동자만 15,000명이라는 세계인권단체의 폭로와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사상 첫 중동 월드컵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